대한민국 모든 생활체육 도구인들의 든든한 지원군 생활체육팀 닥터. 저는 생활체육을 맡은 이주영입니다. 김지영입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교수님, 저는 자전거인데 혹시 모터사이클 오토바이 아니신가요? 100세 인생이라고 하는데 여기에서 건강이 빠지면 안 됩니다. 이젠 선택이 아니라 필수가 됐는데요. 그렇다면 뭐 여러 가지 종류가 있지만 사이클이라는 종목도 있습니다. 이 사이클의 운동 효과에 대해서도 짚어주시죠. 네, 사이클은 오랜 기간 이렇게 타기 때문에 이제 심폐 기능에 많은 도움이 됩니다. 그리고 허벅지라든지 이제 발목 주변에 있는 그런 근육들을 발달하는 데도 도움이 되기 때문에 네. 발목에 불안정성이 있다든지 아니면 무릎에 뭐 슬개 대퇴 증후군이 있다든지 이런 분들에게도 충분히 도움이 될 수 있는 그런 운동이 있고 오히려 치료에도 도움이 될 수도 있는 그런 굉장히 유익한 운동이 되겠습니다. 신체 부담이 적어서 그런가 보네요. 다리 근육은 네. 어쨌든 잘 만들어주면은 우리 몸에 결국 보약과 같은 그런 운동이니까요. 가장 대표적인 그런 운동이 되겠습니다. 그렇군요. 그 보약과도 같은 운동 제가 해봤습니다. 영상 보시죠. 당장이라도 사이클 대회가 열릴 것 같습니다. 비주얼을 보니까. 우선 소개를 좀 해주시죠. 네, 안녕하세요. 100만 킬로 채널을 운영하고 있는 박선호 코치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정말 멋지시네요. 감사합니다. 사이클 타신 지는 어느 정도 되셨을까요? 저는 선수 경력은 20년 했고요. 이제 은퇴한 지 7년 차, 총 27년 경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나와의 인연을 이렇게 쭉 이끌어오는 이 사이클의 매력이 있다면요? 일단 자전거의 특징은 일단 유산소 운동이잖아요. 근데 이게 자전거가 5시간, 7시간 동안 탈 수가 있어요. 근데 유산소 운동을 그렇게 오랫동안 탈 수 있는 스포츠가 많지가 않아요. 뭐 근력 운동도, 하체 근력 운동도 있고, 일단 건강해지는 목적이 남자분들한테 그렇게 좋아요. 하체랑 둔근을 많이 사용해서 남자분들한테 그렇게 좋고요. 그리고 일단 풍경이 계속 바뀌어서 좀 덜 지루해요. 네. 본격적으로 타기에 앞서서 타는 방법을 좀 알려주실까요? 이게 보통 이제 일반인들이 뒤꿈치를 많이 활용해서 페달을 밟으려고 하는데 그럼 무릎에 부담이 좀 많이 가는 편이에요. 그래서 중족골로 이제 페달을 밟아야 되는데 사람들이 중족골이 어딘지 모르잖아요. 그래서 좀 쉽게 설명드릴 수 있는 위치를 좀 알려드릴게요. 일단 신발을 벗어보시고요. 네. 네. 여기에서 뒤꿈치를 최대한 올려볼까요? 까치발로? 이렇게 되면 발목이 굉장히 많이 부담이 되잖아요. 네. 그래서 발목에 부담이 안 되는 선까지 뒤꿈치를 낮춰보세요. 최대한. 네, 여기로 페달을 밟는다고 보시면 돼요. 아. 이 위치로. 네. 여기가 이제 중족골 위치거든요. 네. 네. 그럼 발꿈치 딱딱한 부분보다 네, 약간 조금- 앞에 있는. 네네네, 맞습니다. 손은 잡고 있는 상태에서 네. 네, 끝까지 놓으신 상태에서 살짝 뒤로 밀어준다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네. 이 안에는 짐볼을 껴안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렇죠. 네. 아, 그럼 약간 동그랗게. 네, 공을 껴안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세요. 그럼 자연스럽게 네. 팔꿈치가 굽혀지네요. 네, 뭐 피셔도 되고 그냥 공을 껴안고 있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됩니다. 네. 자세는 괜찮으십니다. 네. 허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왜냐하면 이렇게 살짝 앞으로 숙였을 때는 네. 이렇게 동그랗게 약간 말리거든요. 네. 근데 너무 과하게 말게 되면 이제 허리 쪽에 통증이 생길 수가 있어서 네. 말긴 말되 배는 앞쪽으로 나와 있으셔야 돼요. 이렇게 잡은 상태에서 팔꿈치만 그대로 숙여주시면 되세요. 밑으로. 이렇게. 와. 네. 이것도 이렇게 숙이게 되면 앞쪽으로 팔이 너무 아프게 돼서 숙인 상태에서 살짝 밀어주시면은 네, 중심은 뒤로 자연스럽게 가게 돼요. 네. 교수님, 저렇게 사이클, 자전거를 탈 때 허리 통증 어디에서 원인을 찾을 수 있을까요? 디스크가 있을 때는 앉은 자세가 사실은 좀 좋진 않습니다. 그러면은 디스크 증상이 생길 수도 있고 네. 그러기 때문에 그런 디스크 증상이 있는 분들은 사실은 조금 피는 게 나을 수 있을 것 같고요. 근데 이제 척추관 협착증이라는 그런 질환이 있는 분들은 오히려 좀 등을 구부리게 되면은 조금 더 편안해지기 때문에 오. 이제 그런 분들은 오히려 이렇게 좀 구부리고 타는 게 더 나을 수 있는데 네. 척추 질환이 없는 분들에게는 만약에 이제 허리를 이렇게 쫙 펴고 우리가 자전거를 타게 된다면 등 뒤에 있는 그런 기립근이라든지 아니면은 척추 뼈 마디마디 사이에 있는 그런 인대들이 굉장히 좀 긴장된 상태에서 바닥이 고르지 않는다든지 이럴 네. 때 이제 그런 충격이 바로 뼈나 이런 관절로 이렇게 전달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우리가 관절이 조금 풀어진 상태에서는 네. 그런 충격이 가해졌을 때 관절이 약간 움직이면서 그런 거를 흡수를 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어느 정도 과도하게 피거나 최대한 구부려서 어떤 긴장된 상태보다는 조금 느슨하게 된 상태 네.
그런 상태가 좀 더 좋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아, 그럼 영상 속에서 코치님이 잡아주셨던 그 자세가 맞는 거네요. 그렇죠. 예. 그러면 맨 처음에 말씀을 하셨던 게 디스크나 척추관 협착증이 있는 기존의 허리 질환을 앓고 있는 분들이라면 자전거를 타지 않는 게 더 나을까요? 근데 뭐 너무 자전거를 타고 싶을 수도 있고 네. 이제 디스크가 있는 분들도 얼마나 심한 정도에 따라서 굉장히 좀 다양할 거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자전거를 탔는데 그렇게 크게 부담이 안 된다면은 당연히 뭐 무리가 안 되는 자세로 이렇게 운동을 하시면 될 것 같은데 만약에 정말 오히려 증상이 좀 악화된다든지 아니면 어떤 신경 증상이 좀 정말 진행한다든지 이런 경우에는 별로 좋지 않을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사이클 타시는 분들은 뭐 짧게 10분, 20분 타는 게 아니라 1시간, 기본 2시간씩 탄다고 하는데 이렇게 장시간 같은 동작을 오래 유지하는 거 이건 괜찮을까요? 저런 자세로 오래 유지하게 되면은 근육이 결국 피로하게 됩니다. 그러면 결국 사고로 이어질 수가 있고 또 이제 자전거가 굉장히 좀 빠르지 않습니까? 네. 그러면은 또 좀 심한 그런 부상을 입을 수도 있기 때문에 4, 50분 하면은 5분이나 10분 정도 휴식을 취하면서 네. 또 스트레칭도 하고 그렇게 하는 게 낫지 않을까 그렇게 네. 생각이 됩니다. 휴식을 취할 때 할 수 있는 스트레칭 방법이 있다면요? 보통 우리가 과도하게 좀 구부린 채로 이렇게 있기 때문에 네. 등을 이렇게 좀 피는 그런 스트레칭을 하는 게 도움이 될 수 있는데요. 네. 우리가 뭐 바닥에 엎드려 가지고 이렇게 상체를 좀 들어 올리는 그런 동작을 한다든지 고양이 자세요? 그렇죠. 아, 들어 올리는 네. 그런 자세를 한다든지 아니면 자전거를 타는 와중에 바닥에 누울 수는 없으니까 그럴 때는 약간 등 뒤에 손바닥을 대고 이렇게 허리를 뒤로 피는 네. 그런 스트레칭을 한 10초 정도 유지하는 거 이런 것들이 도움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제가 계속해서 사이클 타는 방법을 또 배워봤거든요. 영상 이어보시겠습니다. 보통 동호인들이 실수를 많이 하는 게 이제 과도하게 말라고 해요, 표현을. 그래서 이렇게 말아버려요. 네. 이렇게 되면 이제 허리 쪽이 부담이 굉장히 많이 나가거든요. 그래서 배는 나와 있어야 돼요, 이렇게. 배는 나와 있고 네. 가슴은 떨어지지 않는 상태에서 공을 껴안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요. 어깨선은 밑으로 내리지 않고 이렇게 올라가야 돼요. 네. 네, 어깨선이 되게 중요한데 이렇게 어깨선이 이렇게 밑으로 내려가게 되면 승모근의 개입이 굉장히 많이 돼요. 그래서 장시간 탔을 때 뒷목이 당기는 현상이 있을 수 있거든요. 이 상태가 아니라 어깨선은 자연스럽게 이렇게 올라가야 돼요. 네, 그렇게 되면 이렇게 골이 생겨요. 네. 어깨선의 골이. 네. 이거랑 오, 네. 네. 핸들을 잡았을 때 가장 좋은 자세는 몸통선하고 어깨선이 90도인 상태가 가장 좋아요. 그리고 그립을 잡을 때는 이제 검지손가락은 이렇게 편하게 펴주시고 요 세 번째, 네 번째 손가락으로 이런 식으로 감싸주는 건데 브레이크를 잡을 때만 가운데 손가락이 옆으로 갑니다. 그래서 평상시에는 이렇게 잡으시다가 브레이크를 잡을 시에만 가운데 손가락이 가서 브레이크를 잡고 다시 가운데 손가락을 밑으로 가게 됩니다. 그래서 이 두 개의 손가락은 힘이 들어가진 않고요. 이렇게 얹혀만 있는 상태고 이렇게 그립을 이렇게 잡습니다. 사이클을 정확하게 타는 방법, 부상을 막기 위한 방법 가운데 하나죠. 배워봤습니다. 교수님, 그래도 잘못된 자세가 나올 수가 있잖아요. 힘들다 보면. 네. 그렇게 되면 허리 통증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허리 부상이 일어났을 때 치료는 어떻게 이루어질까요? 우선은 쉬어야죠. 허리 통증이 나왔을 때는 쉬는 게 중요하고요. 쉬고 이제 온찜질이나 아니면은 통증이 심한 경우에는 소염 진통제 이런 거를 드시는 게 필요할 것 같고 어느 정도 통증이 이제 좀 경감되면은 이제 그때부터는 스트레칭을 합니다. 등을 핀다든지 구부린다든지 그런 스트레칭을 하고 또 스트레칭이 잘 되면 이제 근력 강화 운동을 하고 이런 식으로 이제 하게 되면은 추가적으로 같은 그런 운동을 했을 때 그런 통증이 발생할 위험을 또 좀 낮출 수가 있습니다. 네. 치료 방법도 굉장히 다양하던데 저는 생소한 게 신경 차단술이 있더라고요. 척추에서 나오는 그 신경공이라고 하죠. 신경 구멍에다가 근처에다가 이렇게 우리가 주사를 놓게 되면은 그 부어 있는 그런 신경이 이제 좀 가라앉으면서 증상이 좀 완화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물리치료로서 어느 정도 증상이 많이 개선되지 않는다면은 수술 가기 전 단계로 네. 중간 단계로서 한번 시도해 볼 수 있는 또 어느 정도는 많은 도움을 받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약물 치료에 잘 반응하지 않는 경우에 한번 해볼 수 있습니다. 그것도 뭐 여러 가지 선택지 가운데 하나라는 말씀이신 거죠? 그렇습니다. 네. 그것도 역시나 전문의가 이제 추천을 하시거나 말씀해 주실 겁니다. 그거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마지막으로 허리 부상과 관련해서 제언 전해 주시죠. 기존의 그런 어떤 질환을 앓고 계신 분들은 이게 자전거가 앉은 상태에서 굉장히 오랜 기간 이렇게 있어야 되는 거기 때문에
허리에 부담이 갈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허리 통증이라든지 어떤 다리에 어떤 저린 그런 증상 같은 것들이 악화되지는 않는지 좀 살펴볼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하지만 허리 질환이 없는 분들에게는 좋은 자세로 무리가 안 가도록 그렇게 하는 게 취미 활동을 오래 유지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이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네, 생활체육 팀닥터 사이클 1편에서는 허리 부상에 대해서 다뤄봤습니다. 아무리 신체 부담이 적은 운동이라고 하더라도 잘못된 자세, 무리한 운동은 부상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정확하게 적절한 강도로 운동하기 꼭 기억해 주세요. 여러분들의 건강한 운동하기를 응원합니다. 안녕! 안녕!